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일자가 잡혔습니다. 24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월요일 선고는 이례적인데요. 결과적으로 대통령보다 한 총리를 먼저 결론을 내리기로 한 거죠. 자, 한 총리 먼저 결론 내는 게 대통령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 총리 선고일자 지정 소식부터 김지윤 기자가 전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립니다. 국회 탄핵 소추로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입니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특검 거부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외에 내란 행위 공모 등을 포함해 모두 5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내란 공모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쟁점과도 겹치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한 총리 사건 선고가 윤 대통령 사건 선고와 비슷한 시기에 나올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20일 늦게 접수됐지만 단 한 차례만에 변론이 끝나서 재판 자체는 이미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오래도록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가 저희 자리로 서둘러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탄핵 심판 사건을 월요일에 선고하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 사건을 월요일에 선고하기로 한 결정이 다음 주 후반엔 대통령 사건을 선고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합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현재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한덕수 총리 선고 결과는 이 기각 또는 각하의 무게가 조금 더 실린다는 게 법조계 안팎 관측입니다. 그 경우 월요일 날 복귀를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상목 부총리에서 한덕수 총리로 바뀌는 거죠. 송정현 기자입니다. 국회 측이 주장해온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요 탄핵 사유는 크게 2가지로 요약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한 총리가 이를 방조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다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적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걸 헌법 위반으로 판단해도 소극적 행위에 해당해 사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에 회의적인 겁니다. 또 한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언급한 만큼 내란 가담으로 판단하기도 쉽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한 총리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자신은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군 동원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의 국회 탄핵 소추 의결 과정에서 가결을 위한 정족수를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명이라고 판단할 경우 내란 행위 가담 등 탄핵 사유를 따지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따져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국회가 한 총리 탄핵안을 통과시켰던 그 151석 총리 기준이 맞느냐, 아니면 한 총리가 주장했었던 대통령 기준 200석 의석 기준이 맞느냐. 200석이 맞다고 할 경우 한 총리 직무정지 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두 헌법재판관의 효력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찬성 19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 대상이 국무총리 한덕수임을 강조하면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던 한 총리에게는 대통령과 똑같은 정족수 기준을 적용해야 했다며 가결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국무총리 등 일반 공무원은 151석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탄핵안이 통과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한 총리 측도 탄핵 심판에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를 요구해왔습니다. 192표 찬성으로 통과된 탄핵안은 무효라는 겁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해 인용이나 기각을 결정한다면 151석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족수에 문제가 있다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정족수 일방 해석이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한 총리 탄핵 심판 이후 별도로 결론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정건 기자 나왔습니다. 예상 밖으로 한덕수 총리가 먼저 나와요. 자,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이 동시에 나올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내란죄 혐의에 있어서 일부 겹친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럼 한 총리 먼저 선고한다는데 이때도 내란죄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내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들어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요. 한 총리가 내란에 동조했다는 탄핵 사유 인정할지 말지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죄 판단 맥락이 완전히 같은 건 아닙니다. 한 총리는 내란에 가담했다는 사유로 탄핵이 된 거거든요. 한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점을 들어 가담한 적이 없다고 결론 낸다면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를 굳이 따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한 총리 탄핵시킬 때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 200석으로 할 거냐, 총리 기준 151석으로 할 거냐, 이 부분 판단 나오는 겁니까? 네, 각하 여부를 따지는 게 일종의 예선이라면 인용이냐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건 본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정족수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필요하다 판단했다면 각하 결정을 내릴 겁니다. 예선도 통과 못했기 때문에 본성격인 내란 동조나 헌법재판관 미임명 같은 탄핵 사유에 대해 굳이 따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 총리는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되고요. 반면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라서 일반 정족수인 151명 이상이면 탄핵안 가결 충분하다 이렇게 본다면 예선은 통과한 셈이니 각하가 아닌 파면이냐 기각이냐를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족수 문제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었거든요. 요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총리 탄핵 심판과 정족수 문제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죠. 이것도 비슷한 듯 보이지만 똑같진 않아서인데요. 한 총리 탄핵 심판은 국회 정족수가 200명이냐 과반이냐만 따지면 되지만 권한쟁의는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이 정말 침해당했는지까지 따져야 하는 재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안 표결 때 불참했잖아요. 표결을 거부한 국회의원의 표결권 침해를 인정할지는 헌재에서도 전례가 없는 재판이라 사안이 훨씬 복잡합니다. 이 때문에 한 총리 선고 날짜를 잡고도 권한쟁의 심판 선고는 잡지 않은 거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 설명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부터인데 이거 좀 물어봅시다. 자, 한덕수 총리가 이제 직무정지가 됐어요. 그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한 거예요. 만약에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그 이후에 임명된 이 두 헌법재판관 혹시 원천 무효되는 건 아니에요? 네, 법적인 부분과 정치적 공세를 분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두 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있는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헌재는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고 결정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은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든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든 국회가 이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기 때문에 누가 임명했는지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한덕수 총리 탄핵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부당했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은 원천적으로는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무효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여권과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주장할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8인 체제인데 2명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6인 체제가 돼서 이건 완전히 이제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어쨌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한 총리 이 선고가 먼저 나는 거 영향이 있겠습니까? 네, 한 총리 탄핵 선고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설령 각하나 기각이 돼도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이 자격을 잃거나 선고 권한을 뺏길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으로 결론 날 경우 두 재판관의 자격 시비를 들어 결과에 대한 불복이나 비판을 할 소지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김정국 기자 잠시 후에 또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일이 정해지면서 대통령 선고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음 주 후반 선고 가능성도 나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지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날짜는 오는 24일 월요일입니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방조 혐의로 탄핵 심판에 넘겨져 탄핵 심판 사유가 윤 대통령과 일부 겹칩니다. 그런데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이 확정되면서 이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 확정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을 주말을 포함 4일 전인 오늘 발표했습니다. 헌재가 다음 주 초반에 대통령 선고일을 정한다면 오는 27일이나 28일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26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이틀 전인 24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은 평일을 거쳐 결정될 거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오후 늦게 알려진 한덕수 총리 선고 일정 소식에 여야도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자, 먼저 빠른 한 총리 선고를 요구해온 여당은 환영한다면서 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기각이나 각하 쪽에 힘이 실린 거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 일정을 잡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빨리 되는 대로 빨리 해야지요. 불안정한 상황을 오래 끌는 것보다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선고를 미루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마지못해 월요일 날 선고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해온 중진들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자가 잡힌 건 대통령 탄핵 기각 각하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아직까지도 평에서 못 보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은 커진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국민의힘 한 의원은 진보 성향 판사들 입장에서는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해주기 싫었을 것이라며 일정이 잡힌 자체가 우리를 지지해줄 수 있는 재판관들의 목소리가 세졌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보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선입 선출, 탄핵안 통과는 대통령이 먼저 됐는데 왜 더 늦어지냐는 겁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심판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이 잡히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먼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윤 대통령 선고부터 하지 않은 건 문제라는 겁니다.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발표되자 지도부와 율사 출신 의원들을 소집해 긴급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겉으로 유감을 얘기했지만 당내에선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임박을 뜻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내부에서 기류가 잡힌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파면 여파가 클 테니 국정불안 최소화를 위해 권한대행 체제를 미리 정리해두려는 취지일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날 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법조팀 김정근 기자와 대통령 탄핵 선고가 언제 날지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박한 겁니까 이제? 네,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를 월요일에 지정한 배경을 놓고 주 후반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총리 사건, 윤 대통령과 동시에 선고될 거라는 관측도 있었거든요. 내란 혐의 쟁점이 일부 겹친다는 이유였는데 한 총리 사건에서 이 쟁점을 다룬다는 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게 아니냐. 그래서 27일 혹은 28일 선고 가능성이 언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이 대통령과 총리 탄핵 선고가 동시에 날 거라는 관측이 이제 한창 힘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왜 총리부터 하게 됐을까요? 네, 일단은 먼저 결론 난 사건부터 선고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걸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평의를 동시에 진행해 왔습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보다 비교적 간단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만큼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선고 일자를 먼저 잡은 걸로 보입니다. 사실 대통령 탄핵 사건과 쟁점이 겹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선 비상계엄 가담 여부만 판단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속하는지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다룬 건 두 쟁점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는데요. 재판관들이 만약 정족수 문제로 각하 결론을 낸 거라면 내란 가담 여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대통령 사건과 연관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윤 대통령 비상계엄이 내란인지는 계속 평의를 하면서 한덕수 총리 사건은 각하하기로 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가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많았는데 한 총리 사건을 이제 선고일자 잡았다는 건 그 이견이 좀 정리가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한 총리 사건이 먼저 결론 났으니 선고를 하자. 여기까지는 오늘 재판관 평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내일도 평의가 이어지거든요. 물론 다음 주 초반까지 의견이 모아져서 다음 주 후반으로 윤 대통령 선고를 정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중요한 사건은 선고 전날까지도 치열한 토론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만약 관측대로 다음 주 선고가 나더라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여부를 놓고는 재판관들 사이의 토론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 선고 이 사건은 아직 결론이 안 났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날짜는 추가로 평의를 해봐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 선고를 놓고 이견이 여전한 거 아니냐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헌재도 대통령 탄핵이 가장 시급한 걸 알면서도 쉽사리 선고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 한 총리 사건 선고부터 먼저 한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다음 주에 또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도 있어요. 계속 큰 대규모 재판들이 몰리겠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이뤄진다면 말 그대로 슈퍼위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나고 이틀 뒤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나오거든요. 다음 주 정말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 결정이 줄줄이 계속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구치소에서 석방된 지 1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첫 외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단식을 하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집에서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단식을 중단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의사 출신 여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뜻을 대신 전달한 겁니다. 지난 8일 구치소 석방 이후 12일 만에 나온 첫 메시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생명보다 소중할 순 없다. 부디 단식을 멈추고 건강을 회복하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고 대통령 측은 전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대통령실에 연락을 받고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이걸 전달하고 싶다고 전달해라. 그래서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의 뜻은 확실합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분신에 숨진 지지자의 빈소에도 참모진을 보냈습니다. 유가족들께 정중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의 뜻 잘 받들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 측 관계자는 단식이나 분신 같은 소식을 접하고 대통령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이나 지지층 결집 같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 해산을 요구하다가 계란에 맞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탄핵 반대 집회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그 자리에 차벽을 세웠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도부 회의를 취소하고 대신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현재 앞에서 진행 중인 탄핵 반대 집회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집시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100m 이내에서는 집회 시위가 금지됩니다. 경찰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해산 조치 부탁드립니다. 잠시 뒤 어디에선가 날계란이 날아왔습니다. 바나나와 삶은 계란 등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투척됐습니다. 계란이 아니고 돌이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게 또 다른 흉기였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민주당은 이번 일을 극우 폭력 사태로 규정하며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폭력 행위는 헌재에 대한 폭력이고 국민에 대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이후 헌재 맞은편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던 시위대를 해산시켰습니다. 그 자리엔 경찰 버스로 차벽이 세워졌습니다. 민주당은 아침 저녁으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최소한 경찰이 단호하게 그 헌법재판소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 때까지는 기자회견하러 갈 겁니다. 경찰은 오후 늦게 천막을 치고 해온 1인 시위 농성장도 해산을 시도했지만 반발로 철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인 날 이 경찰은 차량 돌진 테러에 대비해서 헌법재판소와 대통령 관저 통제를 강화할 계획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경찰 기동대에게 머리를 짧게 자르라는 지침도 내린 걸로 취재가 됐는데요. 그건 이유가 뭘까요? 김세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차량 돌진 사고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헌재를 중심으로 서울 도심에서 3단계 교통통제에 나서는 게 핵심입니다. 최외곽 3단계 지역은 차선을 줄여 차량 통행을 줄이고 인파가 밀집하는 2단계 지역은 사이카를 집중 배치해 선제 통제에 나섭니다. 헌재 최근접 1단계 구역은 교통기동대 등을 전진 배치해 차량 돌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뒷산 산책로 14곳에 입구를 막는 인력도 배치됩니다. 용산구청과 경찰 등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이곳 대통령 관저 뒤편 매봉산 산책로에 시위대가 몰릴 것을 예상해 입구를 통제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이 경찰 기동대에 장발을 자르고 복장을 단정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장발을 하거나 보행 중 모자를 벗는 행위 등을 금지한 기동대 운영 규칙을 따른다는 게 이유지만 일선 경찰들은 헌재 앞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원이 중국 공안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탄핵 반대 측의 문제 제기 소지를 원천 차단할 목적도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엄중한 시기니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경복궁이나 창덕궁 등 관광 명소와 가까운 곳에 있죠. 탄핵 선고 앞두고 헌재 주변에 관광 자제령이 내렸습니다. 외국인도 많이 오는 곳이죠. 요즘 매일 집회가 열리는 이 헌재 주변 풍경을 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김승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옆으로 경찰 기동대 버스 수십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당황스럽습니다. It feels a little bit disturbing that so many police at one place. Oh my
my God, why is the sirens there? Oh my God, why is everything blocked up? Oh no, where we go? 매일 집회가 열리는 헌법재판소 앞 풍경에 신기한 듯 촬영까지 합니다. My mom told me before I left that it was going to be some sort of demonstration or something happening, so I wanted to take a video and show my mom. 종로구청은 여행사와 숙박업소에 공문을 보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부터 일대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광객의 우회로를 안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붐비는 북촌 일대입니다. 이렇게 관광버스까지 줄을 설 정도인데요. 이 탄핵 선고 당일엔 이런 관광버스들의 출입도 자제시킬 예정입니다. 구청 직원 500여 명을 투입해서 그 문화유산 보호, 시설물 점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선고 당일 지하철 안국역을 폐쇄해 인파를 분산하고 불법 노점과 길거리 적치물도 강제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제 최상목 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경고한 이재명 대표의 총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농담으로 넘겨들을 수 없는 섬뜩한 발언이라고요. 민주당에서도 지나친 발언이란 말이 나왔지만 이 대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들의 연쇄 사망 사건이 있었던 터라 농담으로 넘겨들을 수 없는 섬뜩한 발언입니다. 민주당의 이념은 잘사니즘이 아니라 사디즘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대놓고 최대행에 대한 테러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했고 나경원 의원도 내란 선동이라 봐야 할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대행에 대한 겁박이기도 하지만 헌법재판관, 이 대표 재판 판사에게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국민적 분노를 이재명 대표가 대신한 게 아닌가. 이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협박죄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은 사과하지 않을 경우 이 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이 몸조심 발언 이후 대통령 경호처는 최상목 대행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서울청사 전층을 경호구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준을 유지하길 바란다는 최 대행 뜻에 따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최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젯밤 늦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등급을 올려 경호 수준을 강화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대통령 경호처는 최상목 대행에 대한 구체적인 경호 강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집무실 공간 한 층만으로 설정됐던 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정부 서울청사 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겁니다. 청사 내 일반 직원들의 신원 확인과 검색을 강화하고 경호 인력을 보강하는 안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최 대행이 오늘 오전 경호 강화를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뜻을 밝혀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 오전 참모진들과의 회의에서 지나치게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며 여태 해왔던 대로 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정치적 상황에 엮이기보단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절차가 발의만 하는 건지 통과까지 하는 건지 시점은 이번 주인지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 개시를 예고했습니다. 저희는 최상목과 관련해서 이러한 헌법 위의 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젯밤 의원총회에선 탄핵 실익이 없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다수였지만 강경파 여론에 원내 지도부가 탄핵 절차 개시를 선언한 겁니다. 하지만 발의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발의, 보고, 의결 절차가 있지 않느냐며 이번 주는 발의도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기각으로 나와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최대행 탄핵은 실익도 사라집니다. 당 관계자는 최대행 탄핵은 살아있는 카드라면서도 다음 주 상황을 보자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공수처에 최대행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채널A 뉴스 박재환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잘 된다며 친기업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한국판 엔비디아 구상도 또 꺼냈는데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웃는 얼굴로 두 손을 맞잡습니다. 이 대표는 삼성전자의 취업준비생 교육기관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공개 식사를 한 이후 4년 만으로 공식 석상은 처음입니다. 이번 만남은 이 대표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연일 우클릭 행보를 해온 이 대표는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며 친기업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삽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바쁘신 일정에 우리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 우리 사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이 대표는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투자를 국가가 일부 부담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에서 잘하고 계시긴 한데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함께하고 또 과실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을지 않을까. 앞서 이 대표는 정부가 국민 펀드를 만들어 한국판 엔비디아에 집중 투자하고 과실을 여러 주체가 공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여권은 사회주의, 공상소설 같은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 발언을 K-엔비디아와 비슷한 취지라며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과 공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 시장의 후원자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과 시장 공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오늘 오전.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여론조사 업체에 3,300만 원을 보냈는데 이 돈이 오 시장을 위한 비공개 여론조사 비용으로 대신 낸 건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검찰은 오 시장의 휴대전화와 집무실 컴퓨터, 2021년 1월부터 4월 사이 여론조사 관련 자료 등을 압수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캠프를 총괄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앞서 강 전 부시장은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오 시장과의 만남 횟수나 성격에 대해 거짓이라고 주장했고 오 시장 측도 명 씨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13번의 비공개 여론조사, 지금 이야기하신 7번의 만남, 또 김과의 3자 회동, 이런 부분들은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오 시장 소환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한 검토에 나설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을 번복해 불과 어제 고개를 숙였는데요. 검찰 압수수색까지 겹치면서 사면 초과입니다. 이어서 김설혜 기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재지정으로 체면을 구긴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은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고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태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라고 하는 무자격 불법 업체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또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용했던 휴대폰 8대를 모두 검찰에 제출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소환 조사도 받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부터 압수수색 과정을 지켜보며 예정돼 있던 외부 일정도 취소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명 씨 수사 과정에서 오 시장과 직접 연락한 정황을 찾지 못해 마지막 단계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 아니겠냐며 오히려 의혹이 빨리 해소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차기 대권 행보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급력이 큰 부동산 정책을 번복한 데 이어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네, 한 달여 만에 확대 부활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규제 적용 전에 집을 팔겠다며 3억 원씩 낮춘 금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한 대장주 아파트입니다. 한 달 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입니다. 토어제 지정 발표가 나기 전인 그제까지만 해도 이 아파트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 매물이 33억 원대까지 올라 있었는데요. 오늘 와보니 30억 원을 넘는 매물은 아예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이틀 만에 호가가 3억 원 정도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집을 처분해야 되니까 금액을 좀 많이 내렸어요. 토어제가 부활하는 오는 24일부터는 갭투자도 막혀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반면 계약을 앞둔 매수자들은 눈치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계약을 하려고 하셨던 분도 지금 어제로 관망세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가격이 더 하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갑자기 바뀐 정책에 우왕좌왕하는 소유자들의 성토글이 쏟아집니다. 반면 토어제 지정을 피해간 마포구는 매매 문의가 늘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호가가 오를 것이란 예상에 당장 매물을 보겠다는 사람들로 주말 예약이 꽉 찼습니다. 지금 강남 쪽이 묶였잖아요, 다시. 이제 이쪽으로 좀 많이 오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또 오전에도 뭐 수요자 입주 물건 찾는데 없어요. 일각에선 토어제 지역에선 가격이 주춤하겠지만 마포, 성동, 강동 등 주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네, 사설 구급차가 인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덮쳐 중태에 빠뜨린 사고 소식 전해드렸죠. 사설 구급차는 종합보험이 있어야 하는데 이 구급차는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 보상도 어려워졌는데 김지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교차로를 통과하던 사설 구급차에 부딪혀 13일째 의식불명인 70대 여성 피해자. 지금까지 병원비만 5천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사고를 낸 사설 구급차 보험으로는 3천만 원까지만 배상이 가능합니다. 최대 3천만 원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된 것도 너무 기가 막힌데 이 병원비까지 저희가 이렇게 감당해야 한다는 게. 사설 구급차는 대인 사고에 무제한 배상이 가능한 종합보험 특약에 가입해야 하지만 이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였습니다. 담당 구청은 운행 허가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매년 초 구청이 구급차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데 사고 구급차 운전자의 운전자 보험 특약을 종합보험으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특약이라는 단어만 좀 보고 그걸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사설 구급차 업체 측 관계자는 책임보험만 들어도 문제 없는 걸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작구청은 사고 이후 다른 사설 구급차들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었죠.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가 난 지 2주가 지났는데요. 주민들은 당시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 곳곳이 파일 정도로 마을에 큰 충격을 남긴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주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앞에 포탄이 떨어진 집입니다. 그 충격으로 천장 벽지는 모두 떨어져 나갔고 집 내부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벽 곳곳에는 파편 흔적이 가득합니다. 창문을 깬 포탄 파편이 두꺼운 벽을 뚫고 날아가 맞은편 벽까지 꽂혔습니다. 여생을 보내려 직접 공들여 지은 집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지금 바닥에 다 유리잖아요. 맨발로 이거 나오다가 또 저기 하고 그러니까 그러고 겨우겨우 살아서 나왔어요. 여기서 평생 살 생각이었으니까 잘 지어놓는다고 놓은 건데. 맞은편 집 주민은 눈만 감으면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오정로포가 다 나와야 된다는 그런 느낌? 나 꽉 있어요. 너무 무서워갖고 염소장으로 막 뛰어가서 같이 숨어 있었어요. 염소장. 사고 직후 통화 녹음에는 그날의 충격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지금 너무 아픈가 봐. 지금 쓰러졌나 봐. 아니, 오늘 집이 다 날아갔어. 왜? 오늘 집이 날아갔어. 왜 날아가? 몰라. 오늘 뭐가 터졌어. 당시 충격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외부 숙소에서 지냅니다. 눈만 감으면 막 그 상황이 막 새까만 막 소리에 그 새까만 연기에 그러니까 눈을 못 감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다른 주민들의 일상생활도 멈췄습니다. 포탄 충격으로 세탁기가 망가져 복지관의 도움으로 빨래를 합니다. 이게 물 따지면 안 돼, 여기서. 이게. 집안 곳곳에 떨어진 유리가루는 치워도 계속 나옵니다. 털었는데 조금 불안해. 그래도 가루니까 혹시 누워있다가 살에 베기면 좀 그렇잖아. 더 커지잖아. 인근 상점가에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장사가 10원도 안 돼. 10원도 안 돼. 아주 장사가 안 돼요. 정부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원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일상을 돌려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현장 카메라 김민환입니다. 네,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데드라인이 임박했지만 복귀 움직임은 미미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재적 처리하겠다는 원칙에도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의대생 대표에게 들어봤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이선우 의대생협회 비대위원장은 전국 40개 의대들의 휴학계 반려와 재정 예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절차대로 휴학계를 냈는데 정부와 대학들이 의료 인력 수급이란 명목으로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절차 다 거쳤고 정당한 사유임을 교수님들한테 다 확인받았고 여기서 더 어떻게 정당한 사유를 확인받을 수 있는지는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일괄 반려되었다라는 게 조금 많이 당황스럽고요. 의료 개혁 방향이 잘못돼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데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조그만 손을 6명이 볼 때와 12명이 볼 때는 다르고 그렇다고 카데바를 더 구해온다라는 것이 성립하기도 어렵고 선후배들의 복귀 여부를 실명으로 조사한 건 압박한 게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본인들끼리 알아서 투표를 했고 기명이 아니면 유출되었을 때 링크를 통해서 되게 이상한 캐릭터 이름도 많이 들어오곤 했었거든요. 대대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기까지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있냐고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호출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터진 게 이번 사태여서 너희는 어떻게 목소리를 내도 우리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을 두고 또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거부권 행사엔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하더니 이번엔 재계를 향해 뭘 걸 거냐며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모든 거를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말씀을 하신 분들께서는 무엇을 걸 것인지.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영계가 소송 남발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자 이 원장이 반박에 나선 겁니다. 이 원장은 앞서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막는데 직을 걸겠다고 해 여당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어떻게 그 직을 걸겠다는 표현을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재계에서는 금감원장이 왜 이 일에 직을 거는지 모르겠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금감원 측은 주주 충실 의무는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 상법 개정안이 위헌적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은 오늘 한경협에 공개 토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한경협은 토론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젊은 청년 의원들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협잡이란 험한 말도 나왔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금 개혁안에 서명합니다.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내고 노후에 좀 더 받는 구조입니다. 월 소득 300만 원인 직장인은 지금보다 12만 원 더 내고 연금 수령 첫 해에 9만 원을 더 받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했지만 본회의 표결에선 여야에서 반대와 기권이 84표나 나왔습니다. 특히 젊은 의원들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미래 세대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폰지 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폭탄 넘기기는 이제 그만하고. 김재섭 의원은 개혁이 아니라 협잡이라며 왜 나만 더 내고 너만 더 가져가냐고 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저는 협잡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미래 세대를 위한 합의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도 은퇴가 임박한 86세대들은 끝까지 조금만 내고 즉시 더 많이 받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수년 내 기금 고갈이 자명하다며 그 부담은 젊은 세대에게 다시 전가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청년 미래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었죠. 검찰은 이 대표는 기소했지만 이 김 씨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요. 김 씨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세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를 음식물 구입 등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혜경 씨.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예산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 유용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배우자인 김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재판에 넘기진 않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그런데 김 씨가 지난달 16일 수원지검에 기소유예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헌법 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려면 헌법 소원을 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벌을 받진 않지만 범죄 혐의가 전제되는 만큼 혐의 없음을 인정받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김 씨 측은 검찰 조사 때도 결론이 정해진 수사라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정해진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당연히 진술을 거부하고. 헌재는 지난 11일 김 씨의 헌법 소원을 심판의 회부에 심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오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로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문 씨는 혐의를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목발을 짚은 채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불법 숙박업 의혹 불거졌을 때도 운영 계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검찰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징역 1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대인 대물 교통사고를 낸 점과 숙박업소로 5년간 1억 3,600만 원의 고수익을 거둔 점을 구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문 씨는 오늘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불법 숙박업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문 씨는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반성문에 어떤 내용 적으셨나요? 문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열한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헌재 앞에서 계란 투척까지 벌어지고 아수라장이었는데 숨은 씬스틸러는 또 누구예요? 바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아니, 여당 중진이 왜 민주당 회견에 나옵니까? 네, 마침 오늘 추 의원이요. 이 헌재 앞에서 열고 있는 국민의힘 탄핵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 순번이었거든요. 이 민주당의 회견과 딱 시간이 겹친 거죠. 지금부터 추 의원 어디에 있는지 함께 찾아보시죠. 저기 현장 분위기 격하던데 민주당 의원들과 충돌은 없었어요? 당연히 있었죠. 서로 왜 방해하냐면서 이 거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망가졌어? 야, 이렇게 망가졌구나. 추경호가 이렇게 망가졌어. 야. 신경전은 이후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추 의원이 자리도 안 비키고 이 1인 시위도 아닌 여러 명이 하는 불법 시위였다. 이게 민주당 이야기고요. 추 의원은 김민전 의원과 1인 시위하러 왔는데 늦게 온 민주당이 앞을 가로막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취중 진담 아니라 청년 진담이에요? 네, 요즘 여권 잠룡들 이 대학가 돌면서요. 청년들 마음 사기에 바쁩니다. 대학생들의 예상치 못한 돌직구 질문들도 쏟아지거든요. 순발력 테스트 수준인데 이 홍준표 대구시장부터 보시죠. 이거 예측이 되면 천공이나 건진법사 최상목이도 몰라요. 정치가 오죽 잘못하면 대신 헌금 내라고 하는 건 좀 심했다. 이거 맞습니다. 밀리니까 대구 내려갔죠? 그럼 맞아요. 청년들의 당찬 질문에도 막힘없던 홍 시장. 이후 언론들 만나서는 좀 다른 모습도 보였습니다. 얘는 내 답변 안 할 테니까 시끄러워. 그 가서 그만합시다. 이상한 애들이지. 언론에는 좀 싸늘하네요. 다른 잠룡들은요? 네, 아픈 지점 콕콕 찌르는 이 돌발 질문에요. 이 잘 대처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정치인 덕목이죠. 오세훈, 한동훈 두 잠룡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고요. 꼭 탄핵을 해야 되나? 탄핵만이 능사인가? 이 직업이 참 괜찮은 직업이네. 그건 제 옛날 직업일 뿐이죠. 그 전의 직업도 믿지 마요. 네, 오늘은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참 이름 때문에 놀림도 받곤 했는데 철수는 없어요? 네, 안 의원 최근 공개 토론 제안에 응하지 않는 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가 역공받고 있죠. 야당은 사과하라고 요구하지만 철수는 없다. 사실상 분명히 선 그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그 글자 그대로 쓴 것뿐입니다. 응급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다. 바로 부산대학교 병원에 가서 응급수술을 받아야 됐죠. 폄훼한다고 주장을 할 거면은 진료 기록을 공개하라. 민주당은 고발까지 했던데요? 네, 안 의원이 살인미수 범죄 피해를 악의적으로 조롱했다며 고발했죠. 하지만 안 의원은 어디서 인간성을 논하냐면서 최상목 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협박한 것부터 사과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 수위 조절이 필요한 건 양쪽 모두 마찬가지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제주 비양도에서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칠흑 같은 바닷속 베테랑 심해 잠수사 한덕수 준이는 마지막까지 희생자를 수습했는데요.
30년간 우리 바다를 지켜온 한준희에게 영예로운 제복상이 수여됐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컴컴한 바닷속을 누비며 실종자를 찾는 잠수사들. 해군의 베테랑 심해 잠수사 한덕수 준이가 무인 탐사기를 투입시켜 실종자를 찾아 수습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이버들이 이제 같이 페어로 내려갈 거야. 1995년 부사관으로 임관한 한준이는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사건 등 거친 해상 사고 현장에 앞장서 출동했습니다. 고막이 상하고 이명 증세도 있지만 사명감 하나로 우리 바다를 지킵니다. 국가 국민의 사명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영예로운 제복상. 14회째 대상의 영예는 한준희에게 돌아갔습니다. 다른 제복 공무원 11명의 공로도 기렸습니다. 122만 명이 투약 가능한 코카인 유통 조직을 일망타진한 김상범 경감, 외국인 전용 클럽의 집단 마약 투약을 적발한 유병률 경감 등도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년 전 경북 지역 폭우 현장에서 주민들을 살피다 과로로 순직한 고 김우태 전 경북 문경경찰서장에겐 위민경찰관상이 수여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하루 만에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경복궁 모습인데요. 15도까지 오른 낮 기온에 반소매와 반바지 차림으로 봄 날씨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내일부터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고요. 일요일에는 서울 21도로 5월 초만큼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아직 쌀쌀해서 큰 일교차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대구는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17도까지 벌어지는 등 한동안 전국적으로 고무줄 기온이 이어집니다. 날은 포근하고 맑지만 먼지가 문제입니다. 서쪽에서 먼지가 유입되며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탁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5도, 강릉 9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따스한 볕이 내리쬐입니다. 서울 18도, 대구 22도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중북부에 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주당 의원이 계란 봉변을 당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하면서 이 폭력 부추기는 거냐 논란이 거셉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 그리고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의 발언과 행동이 과격해지고 있는데요. 도를 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치표 찍겠습니다. 폭력은 용납 못할 야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